자, 그 다음에 강개토대왕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장수왕입니다. 자, 장수왕은 아버지는 한강을 빼앗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본인은 해야 되겠다. 한강처럼 이 좋은 땅을 나는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수왕은 거침없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려면 그때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동명성왕이 건국했던 졸본, 그 다음에 유리왕이 두 번째로 옮긴 국내성, 그 뒤로는 아직까지 옮긴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성이었어요. 국내성. 자,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도였던 국내성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하러 내려오기가 수도에서부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왕은 제일 첫 번째 수도를 옮깁니다. 가까운 어디로? 평양으로. 그래서 국내성에서부터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다. 이게 바로 남진정책이에요. 남쪽으로 진출한다. 남진정책인데 남진정책을 맺어서 고구려가 내려왔더니 밑에서 긴장하는 두 나라 있죠. 어느 나라? 바로 백제랑 신라. 백제랑 신라가 어머 어떡해. 장수왕이 내려온대. 어머 어떡해. 야 안되겠다. 니랑 나랑 둘이서 동맹을 맺자. 그래서 나제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왕을 한번 보면 백제는 계로왕 바로 위에 있었던 비유왕이고요. 신라가 눌지왕입니다. 눌지왕. 그래서 백제랑 신라가 나제 동맹을 체결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죠. 내려와서 결국 한강 이남을 차지를 합니다. 한강 땅에 백제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장수왕이 여러분, 자 한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백제를 여기까지 몰아내고 신라가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고구려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강 이남을 차지를 하면서 그때 당시 백제의 왕이 누구냐? 한강을 빼앗겼으니까 굉장히 괴롭겠죠? 백제 왕이. 그래서 백제의 왕은 이름은 누구겠어요? 괴로운 왕.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그래서 이 계로왕을 장수왕이 사로잡아요. 사로잡아서 아차산성에 잡아가서 아차산성에서 스스로 명예롭게 죽어라. 칼을 던져주죠. 계로왕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계로왕이 죽고 한강 이남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한강 이남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까지가 우리 고구려의 영토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충주 고구려비 또는 충주 중원 고구려비를 여기에다가 세우게 돼요. 그리고 여기 세운 이유가 여기까지가 고구려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것만 세운 게 아니라 국내성에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던 강개토대왕의 릉이 있었던 곳에다가 강개토대왕 릉비도 세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장수왕하면 이렇게 비석을 두 개 세웁니다. 장수왕은 한강의 이남을 차지를 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고구려의 저 뒤에 이제 마지막 왕 이제 세 분이 나와 있어요. 세 분은 제가 나중에 삼국의 대회 항쟁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구려의 26, 27, 28이 이제 28대가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데 그때 영량왕이라는 왕 때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혼란한 중국의 역사를 하나로 딱 통일하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인데 이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거죠. 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대표적인 전투가 살수대첩인데 이 살수대첩 때 우리나라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을지문덕이 나서서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나라는 얼마 안 있다가 무리한 고구려 원정과 본인의 나라의 뭐 대운하 건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수나라가 멸망을 해요. 멸망하고 나서 들어온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근데 이 영량왕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수나라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중국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왕이었고요. 근데 영유왕이, 당나라가 건국이 되자 이 영유왕이 친당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그때 영유왕 때 최고의 신하, 수상 자리에 앉았던 대망리지라는 자리에 앉았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영계소문이에요. 영계소문.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 최고였고 왕은 영유왕이었고
근데 영유왕은 친당인데 영계소문은 반당이에요. 당나라에 반대하는. 왕이 본인과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 노선이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죠. 죽이고 누구를 올리냐면 보장왕을 올립니다. 이게 바로 영계소문이 정변이에요. 근데 이제 보장왕을 올리니까 당나라가 왜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영유왕을 없앴느냐. 그래서 영계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안시성 전투예요. 근데 안시성 전투에서 안시성의 성주였던 양만춘하고 그리고 영계소문이 합심을 해서 결국 당나라를 몰아내고, 당나라는 그 이후에도 뭐 8차례나 다 쳐들어왔는데 모두 다 고구려가 막아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구려가 다 승리를 해요. 그런데 영계소문이 죽은 뒤에 자식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중에 큰아들이 고구려의 성문, 평양성의 성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고 말더라라는 게 바로 고구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역사하면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앞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중요한 왕들만 제가 한 번만 더 짚을게요. 태조왕, 계류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했다더라. 그리고 옥저랑 동해를 정복을 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형태를 나타내는 두 가지 이유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태조왕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뀐 거, 요거 기억을 하시고, 미천왕 하면 당연히 낙랑군 축출, 대동강 유역 확보. 자, 고국 원왕,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였다. 그래서 결국 백제 근초고왕에게 죽임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었던 소수림왕은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업적, 태학 설립, 불교 공인, 율령 반포.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강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을 두 명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 최고의 영토를 확장했던 왕 하면 장수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개토대왕하고 장수왕 두 분 다 전성기로 보는데, 굳이 한 명만 하자면 장수왕이 되겠죠. 그죠? 장수왕. 자, 그래서 강개토대왕은 한강은 차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 그거 기억하시고, 신라 내무랑을 도왔다. 뇌물을 5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세요. 강개토대왕하면 뇌물 5만 원,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준 거. 그리고 요 싸움에서 금강가야가 쇠퇴했다. 자, 장수왕 남진정책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고요. 나제동맹 체결을 한 거. 자, 비석 2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정왕 때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나당연합군에게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더라.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 교재에 보면 여러분 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재에 보면 저는 제가 지금 고구려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책에는 앞부분 삼국의 성립에 나오고 뒤에 이제 삼국의 전성기 나오고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오늘 고구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강에서 백제와 신라, 가야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책을 같이 보시면 한 번에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여기 책에서는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걸 저는 그냥 한 번에 나라별로 묶어놨으니까 헷갈리시지는 않을 거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야까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가야 마지막 때 제가 문제만 따로 앞에 것까지 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문제 풀이는 없이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